자, 알레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수는 언제 이 세상에 알레르기라는 질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요? 저는 어릴 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때 이제 막 귀걸이에 관심이 많던 친구들이 귀를 뚫고 했는데 그때 이 귀걸이에 그 반응을 일으켜서 귓볼이 막 이렇게 커지고 간지러워하고 빨개지고 이런 친구들이 또 여럿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알레르기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알았죠. 근데 간지럽고 그냥 빨개지고 그런 게 알레르기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제 옛날 여자친구가 자기는 꼭 금으로 된 것만 한다고 해서 이건 무슨 사치야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알레르기 때문이었다. 쇠독이 아니고 알레르기. 그렇죠, 그렇죠. 닥터피, 이 귀걸이 때문에 간지럽다. 이것도 알레르기 반응이겠죠? 네, 맞아요. 이게 니켈 알레르기인데 이 니켈은 액세서리나 이제 손목 시계, 동전을 만들 때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간지럽고 붓는 반응이 나타나고 문제는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매일 쓸 수밖에 없는 이것에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게 뭘까요? 매일 쓰는 거? 저건 혹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니 지금 웬만한 거는 근데 닥터피가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매일 쓰는 거를 매일 쓰는 얘기하자면 제가 오늘에도 밥을 먹었으니까 수저인가? 수저. 매일 밥 쇠수저. 먹잖아요. 아닌가? 니켈은 이 금속 표면에 바르면 부식을 막아서 다양한 곳에 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동차 엔진의 피스톤 같은 데도 맞아요. 쓰는 굉장히 아주 비싼 금속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매일 쓴다? 뭘까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요? 사실 니켈은 뭐 배터리에도 들어가지만 광택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기계 표면에도 활용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 니켈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10명 중 2명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을 쓰지 못할 정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활이 불편할 만큼 반응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닥터피의 말처럼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한 반응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뒤늦게 본인에게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바로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는 사실 평생 동안 복숭아를 먹어왔는데 아무런 증상 없이 나중에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유명한 이런 오픈 사례들이 또 있죠. 토마토는 민트같이 화하고 톡 쏘는 맛이라 돈가스 같은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같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토마토 알레르기였어요 라든지 수박 주스는 역시 짜릿하고 시원한 맛이라고 지인에게 얘기했다가 알레르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라는 사연이 종종 올라옵니다. 아니 저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동물을 만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막 간지럽다, 목구멍부터 뭐가 간질간질 해가지고 간질간질 귀여워. 저는 이렇게 귀엽다고 하고 싶다,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동물 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간지러웠던 그 알레르기였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제 고양이를 2마리 키우는데 이제 와이프하고 우리 며느리가 고양이를 엄청 사랑하는데 약간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극적극적거리기도 하고 가볍게 기침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의 증상보다는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안아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털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뭐 파인애플을 먹으면 목이 따가워진다. 또 뭐 망고나 바나나를 먹으니까 입안에서 톡톡 튀는 맛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괜찮은 건지 알레르기 반응인지 알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질병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얘기할 때에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느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회적으로 뭐 결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뭔가 불편한 증상은 있으나 이게 불편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애매하게 살아왔다면 뭐 그러면 사실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알레르기 반응이었고 이렇게 감작이 돼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무용담처럼 인터넷에 글을 남겼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찔할 수도 있는 이야기죠. 아, 그러네요. 제가 또 오늘 이제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았잖아요. 그 전에 저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면 좀 재밌게 웃고 넘겼을 것 같은데, 뭐 저 글 쓴 분들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느끼고 있는 그 복숭아 맛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떠세요, 복숭아 맛이? 먹을 때. 달기도 하지만 시큼하고 시큼? 꺼끌꺼끌하고 뭔가 약간 저의 천도 복숭아 이 시큼하다. 반응이 복숭아 알레르기 때문에 온 맛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국에서는 매년 알레르기로 인한 사망 사고가 뉴스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하기도 했고요. 또 알레르기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게 널리 알려진 만큼 알레르기 사망 사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위스콘신주의 대학생 한나 글래스. 그녀는요, 친구가 준 브라우니를 한 입 그리고 두 입 먹었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답니다. 땅콩 버터에 볶은 땅콩 가루가 들어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고소하고 달콤한 디저트였겠지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던 한나 글래스에겐 독과 다름 없었던 거죠. 그녀의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바로 토를 시작을 했고 두드러기도 났지만 괜찮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의 심장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쯤에 이탈리아로 가족여행을 떠난 영국인 가족에게 비극이 닥쳤는데요. 로마에 도착한 후 첫 식사로 선택한 피자. 이탈리아 하면 역시 피자니까요. 디저트까지 먹고 호텔로 돌아온 지 약 15분 만에 14살 난 딸에게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난 겁니다. 원인은 디저트에 있던 말린 과일 속의 땅콩. 새로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 떠난 가족여행은 딸과의 마지막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살에다 이 음식에 땅콩이 있는 줄 모르고 먹어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외국에서는 특히 이 첫 번째 사례처럼 누군가 준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한 알레르기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이제 어떤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요. 또 실제로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내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나이가 들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저처럼. 이 영국에서는 리 로저스 씨는요, 치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가슴 통증을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그녀에게 CT 검사를 권유했고요. 그녀의 몸에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입한 순간 바로 아나필락시스를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죠. 사실 그 조영제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영제를 이제 그 주사하는 그런 검사를 할 때에는 그러니까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성을 환자에게 알려주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나타나면 치명적인데 누구한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결과를 보이는 경우인데 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되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굳이 내 몸이 불편하지도 않은데 건강검진 목적으로 다양한 검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이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득실을 잘 저울질해서 꼭 필요한 검사가 아닌 그런 검사는 조금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저희 딸이 얼마 전에
몸에 막 도돌도돌도돌하고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거에서 햇볕 알러지라고 아, 하더라고요. 햇볕 있죠. 알러지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도. 음. 그리고 또 한 게 제가 또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게 됐는데 이 양수 색전증이라고 이것도 또 일종의 알레르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드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수 색전증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양수가 그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색전, 혈관을 막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양수의 그 그냥 이물질이 혈관을 막아서 나타나는 병 이렇게 이해했다가 양수 속 이물질이 산모의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전신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일종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조금 견해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양수 색전증이라는 이 표현이 맞느냐, 일종의 알레르기 또는 아나필락시스 쪽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지금 훨씬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알레르기 반응과 유사한 면역 반응이지만 또 전형적인 알레르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런 아나필락시스 유사 반응이라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간주하고 있거든요. 이게 산모 8,000명 중 1명꼴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물죠. 드물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이게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무려 60에서 86% 정도로 치명적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쨌든 뭐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별다른 내가 뭘 주의해야 되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무서운 병들이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알레르기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알레르기가 정말 무서운 병인 것은 사람들이 이 병을 심각한 병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나 새우 먹으면 좀 간지럽더라 라고 말하면 기분 탓 아니야? 너 편식하는구나. 뭐 이렇게 까딱스러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람을 예민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경우가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사실 알레르기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언제, 어디서, 뭐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본인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답답할 뿐이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병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햇빛 알레르기도 있고 뭐 물 알레르기도 있고 사실 햇빛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햇빛을 쬐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 힘들지만 정작 주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는 그러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것은 결코 아니겠죠. 우리가 먹고 쓰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칼날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가벼운 질병이라는 편견, 그 편견까지도 말이죠. 알레르기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알레르기 체크하자. 내가 몰랐던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고 미리 예방하자. 알레르기는 지나치게 깔끔한 위생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때로는 자연 친화적인 삶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병이다.